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보전협회 최지연입니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의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수변 생태벨트 조성 관리 사업과 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환경 전시의 공익 홍보, 수질 유량 모니터링 등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보건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수원의 대부분을 지표수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질 개선 및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1999년부터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물이용 부담금이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맑은 물 사용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생태보건사업, 주민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은 4대 강별 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과 범위, 면적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각 수립기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의 공장, 축사, 식당 등 점오염원 신규 입지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물의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정 규제 지역입니다. 생태보건사업은 수변구역의 토지 매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생태복원을 위하여 토지 매수, 조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법령과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수 사업은 토지 매수, 건축물 철거, 생태복원, 사후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지 매수 대상 범위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낙동강 양안 1km, 1지류 양안 500m, 2지류 양안 3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 매수 절차는 매도 신청, 현지 조사, 감정 평가, 매수 결정, 계약 체결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은 토지 소유자와 국가 간의 협의에 의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어야만 토지 매수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변 생태벨트의 연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수변 생태벨트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서로 연접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도 신청할 경우 우선 매수, 감정평가 대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매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가 완료되면 토지 내 존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건축물 철거는 실측, 성면 조사, 건축물 해체, 폐기물 처리의 순으로 오염원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오염원 제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 유형, 하천과의 거리, 면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수변 생태벨트 조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조경, 생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수변 생태벨트 조성에 들어갑니다. 수변 생태벨트는 하천 인근 토지를 하나의 녹지벨트 형태로 조성하여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식물 등이 오염물질을 여과하여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자연적으로 복원되어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광명원의 경우 농경지 배수로에 오염된 물을 유입시켜 식물, 자갈, 토양에 의해 오염물질이 여과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조성하였고 식생수로를 따라 산책로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녹지는 약 2년간 대상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합니다. 더불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 책임제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합니다. 지역 책임제 참여 지역 주민들은 수변녹지 관리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 관리사로서 생태보건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태보건지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저감, 여과를 통해 수질을 보전합니다.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한 서식처로 활용되기도 하며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습지 및 저류지의 빗물 저장, 수림대의 수원 함양을 통해 홍수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다양한 생태보건 현장들 중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 수질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여가 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우수생태보건지라고 합니다. 한강에 조성된 우수생태보건지는 수플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는 물과 생태보건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지금부터 한강 수계 수플로 중 가장 먼저 조성된 운심리를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과거 골재 채취장이었던 수플로 운심리는 보시는 것처럼 버려진 강가였으나 자연 습지 복원을 통해 생태학습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방대한 습지가 탐방지구, 완충지구, 보전지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중 탐방지구는 탐방객이 한국 고유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수플로 운심리는 강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처리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이 처리수는 약 1km에 달하는 수로를 거쳐 자연 정화됩니다.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는 연못은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시설입니다. 모래, 자갈층 등으로 구성되어 필터 작용을 하죠. 연못 상층의 수생식물이 1차로 처리수를 정화하고 하층 필터에서 여과합니다. 이때 수생식물의 줄기와 뿌리에는 오염물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이 붙어 있습니다. 덕분에 처리수가 한 번 더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폭이 좁고 물살이 빠른 여울은 주로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과 돌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산소가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자연정화 기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흐름이 완만한 소는 수생생물들의 서식처이자 홍수 발생 시의 피난처가 됩니다. 탐방지구에서는 조류 관찰대를 통해 철새와 텃새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 연못에는 약 27종의 잠자리가 서식합니다. 더불어 이곳은 각종 수생식물과 수서곤충이 서식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조성된 수플로 양수리는 두 강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양수리라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이곳을 지역 주민과 기업, 정부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개발 대신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모범적인 사례로 아파트 건설 시 예정되었던 약 1,600여 톤의 생활하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플로 양수리는 수질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성된 수플로 사메리는 수질 개선 및 생태 보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매수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 보건 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훼손되었던 하천 및 산림 생태계 복원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 서식 공간 제공 및 비점 오염원을 흡수, 저감하는 수변 생태 벨트 최적의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한강수계 수플로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생태복원 현장에서 함께 자연을 느끼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탐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